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하는데 제20대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입법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의 본격적인 입국을 앞두고 도내 대학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대체부지로 조성된 동해 부평 제2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높은 부지 분양 가격 탓에 분양 실적이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도내 시군들이 안전시설 보강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국회는 헌법상 입법기관으로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내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등 입법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김인성 기자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4,798건 가운데 86.6%인 21,471건은 국회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70여 건을 발의한 셈입니다. 발의 건수는 입법 활동을 얼마나 성실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척도입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많은 법안을 발의했고 얼마나 많은 법안이 실제로 제정이나 개정됐는지 살펴봤습니다. 김기선 의원이 83건으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해 전체 의원 가운데 82번째였으며 이어 송기현 의원 64건, 이양수 의원 59건, 이철규 의원 44건, 염동열 의원 42건, 권성동 의원 40건이었고 김진태 의원은 34건으로 전체 의원 가운데 225위였습니다. 발의한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됐거나 수정 가결된 경우는 염동열 의원이 8건, 김기선 의원 7건, 권성동, 이양수 의원 5건, 김진태, 송기현 의원 3건, 이철규 의원은 2건에 불과했습니다. 발의한 법안 대부분은 폐기됐거나 현재 계류돼 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건수 자체가 많지도 않지만 발의한 법안도 대부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법안을 발의했고 어떤 법안이 통과됐으며 또 어떤 법안이 폐기됐거나 계류돼 있을까요? 내일과 모레 이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로 오늘 등록한 출마 예정자입니다.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에 미래통합당 류성호 전 태백경찰서장이 등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중국 유학생이 많은 대학은 고심이 큽니다. 다음 주부터 중국 유학생들의 본격적인 입국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강화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강원대 제2기숙사인 이름관입니다. 505개 방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들을 이곳에 격리합니다. 격리 대상 중국 유학생은 178명. 중국 전체 유학생 446명 중 출국하지 않은 111명과 이미 입국한 157명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2명이 쓰던 방에 1명씩 자율 격리합니다. 동시에 유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대학 관계자들은 자율격리라는 이름으로 유학생들을 사실상 기숙사에 가둬두지만 파생되는 문제가 적지 않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이 요구하는 입국 날짜에 맞춰 기숙사에 들어올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강원대의 경우 대학과 연락이 닿아 기숙사 입소 의사를 밝힌 유학생은 75명밖에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냥 전화 통보 뜨고 다 연락들을 하고 있는데 진짜 죽겠네 이거. 그럼 약속한 입소 날짜보다 늦게 들어오는 유학생은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2주간의 격리가 끝나면 이 기숙사는 일반 학생들에게 내줘야 합니다. 입소가 늦어지면 그만큼 격리 기간이 길어지고 학사 일정 차질도 불가피합니다. 대학은 이런 학생들을 위한 대응 시설을 지자체에서 구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강원도는 교육청에 알아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지역에 놓으면 지역에 또 감염이 될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큰 거죠. 또 기숙사 안 방에서 다른 방으로 이동, 심지어 기숙사 밖 외출 등 유학생 동선을 통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잠재적 환자 취급한다며 반발할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완벽한 통제가 힘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숙사 밖에서 지낼 유학생을 관리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유학생에게 체온계와 마스크를 주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맡기는 것 외에 달리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중국 유학생 격리에 나서야 하는 대학들은 만에 하나 자기네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감당할 수 없다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화력발전소 대체부지로 조성된 동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지 분양 가격이 높다 보니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차별화된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와 삼척 경계에 조성된 산업단지입니다. 기존 북평 산업단지 부지에 민간업체의 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서 대체 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60만여 제곱미터 면적으로 절반가량이 산업시설 용지입니다. 토지 보상 문제로 산업단지 조성은 당초 계획보다 3년가량 지연됐는데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는 부지 분양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에 108만 원으로 높아 입주 문의마저 없습니다. 기존의 북평 산업단지 부지가 최근에 30여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부지 조성 계약에 따라 산업용지의 30%를 GS 그룹 측이 사용할 계획이지만 수도권의 산업단지와의 차별성이 부족해 나머지 부지는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지적인 이점을 살려가지고 어떤 특화 산업단지로 만들어가야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 가격은 자체하고라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 입주해서 전체적 계획적으로 좀 활용해야 되겠다. 동해시는 분양 가격을 낮추도록 GS 측에 요청한 상태이고 인프라 구축 등의 대응 투자를 통해 함께 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리적 기점을 이용한 원물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산업이라든가 인프라를 구축해 줌으로 해서 기업들이 입주하게 할 수 있는. 동해 북평 지역에는 주변 다른 산업단지에도 미분양 용지가 있는 상태라 신규 조성된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다음 달이면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지자체들도 안전시설 보강에 나섰는데요. 홍한표 기자가 스쿨존을 둘러봤습니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을 알리는 표지판이 곳곳에 부착돼 있지만 지난해 7월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강릉시 교동의 또 다른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시설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지만 학생들은 수시로 사고 위험에 노출됩니다. 신호등 건너는데 그 오토바이 같은 게 확 지나갈 때 좀 밟힐 뻔한 적도 있어가지고 그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강원도 내 스쿨존 사고는 최근 4년 사이 46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해마다 500건 안팎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1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민식이법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핵심은 스쿨존 내에서 사망 또는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 시행을 눈앞에 둔 스쿨존의 현황은 어떨까? 강릉 지역 스쿨존 79곳 가운데 과속 방지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강원도 내 774곳에도 카메라는 춘천 1대, 원주 2대, 속초 2대 등 아직 7대에 불과합니다.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 설치된 옐로우 카펫. 어린이를 운전자가 쉽게 인식하고 횡단보도 이용 시에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존으로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내에 16곳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앞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차량들은 버젓이 길가에 세워져 있습니다. 다행히 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는 올해 20억 원을 들여
스쿠이존의 교통 안전 시설을 대폭 강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조건 30km 이내로 어떤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 카메라, 그다음에 또 이런 골목 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또 사고들 예방하기 위한 어떤 주정차 어떤 금지 구역을 조성과 함께 또 강원도 역시 100억 원 가까이 들여 무인 카메라 89대, 교통 신호기 79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감지 시스템이 마련되고 스쿠이존 내 차량 속도도 제한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운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구간은 시속 40km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30km 이내로 낮추고 보행 구간이 없으면 20km까지 더 낮춥니다. 하지만 시설물 조성에 앞서 안전한 통학 환경 마련을 위한 운전자들의 스쿠이존 의식 강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제101회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9개 종목이 펼쳐집니다. 강릉 하키센터에선 오는 20일까지 강릉 하키 경기가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리고 알펜시아와 용평, 피닉스 평창에선 스키와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종목이 이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올해는 개회식과 폐회식을 열지 않기로 했으며 열 화상 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손 소독제 등을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KTX가 동해시까지 연장 운행되는 가운데 종착역인 동해역 일대 주차 공간 부족이 우려됩니다. 동해시는 KTX 운행에 대비해 동해역 주변에 270면의 주차 공간 조성을 추진했지만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주차장 조성 계획을 향후 중장기 전략으로 연기했습니다. 한편 코레일 강원본부는 동해역 120면을 비롯해 묵호역에 60면의 주차장을 새로 조성했습니다. 도내 환경단체들이 도내 석탄발전소 폐쇄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녹색연합과 삼척 석탄발전소 투쟁위원회, 강원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등 9개 단체는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의 건강 피해와 관광지 훼손 등을 막기 위해 도내 석탄발전소 6기의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규 석탄발전소 4기가 들어서면 대기오염 등으로 4천 명이 넘는 도민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며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태백시가 태백선수촌 시설 확충을 대한체육회에 건의했습니다. 태백시는 오늘 류태호 시장이 대한체육회 임원들을 만나 고지대 훈련장인 태백선수촌에 다목적 체육관과 150명 수용 규모의 숙소 건립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고지대 훈련장인 태백선수촌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소속 시장 군수들은 오늘 여야 주요 정당을 방문해 삼척 제천 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요청했습니다. 삼척시와 영월군 등 7개 시군 시장 군수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중앙당을 방문해 삼척 제천 간 고속도로 조기 개통 필요성을 설명하고 4.15 총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주민과 출향 인사 등 71만 9천여 명이 동참한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집안 치마 건수는 5건으로 지난 2018년 41건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하수관 정비와 집안 탐사반 운영, 지하 안전법 시행 등에 따라 집안 치마가 크게 줄어들었고 강원권에서는 특히 상수관 파손이 많이 줄어 집안 치마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지하안전법에 따른 집안 치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의 구멍이 생기거나 집안 치마로 인해 사망자 등이 생겼을 때를 집안 치마 발생 통보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